안녕하세요. 김흥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두 사건이 연달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은 쭉 가다가 이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는데 좌회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치여서 그 차량에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었는데, 선임이 되었는데, 저희가 합의하기 전에 이미 검사가, 전치 2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서 법원에 구약식을 한 것입니다. 구약식이라 하는 것은, 벌금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약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식 금액이 400이었는데 이제 합의를 하니까 구약식 금액이 나중에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나온 게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그 처제분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건인지, 그 지역이 원래 이렇게 분홍색 선이 쭉 가다가 두 개의 선이 가다가 하나는 좌회전으로 하나는 직진으로 가는 좀 특이한 곳인데, 쭉 가다가 그 직진 신호인데 쭉 분홍선이 가다가 직진으로 가니까 이 차도 그냥 쭉 해서 좌회전을 튼 겁니다.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 난 지점은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경찰 당국에 그 신호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요 분홍색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그런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신호가 좌회전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대 차량이 전치 6주였습니다. 6주가 넘어가면 일단은 중상해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형부하고 비슷한 건으로 합의를 좀 늦게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도 늦게 선임이 됐고, 저희가 선임이 됐을 때에는 이미 검찰 단계가 거의 무르익었을 때에 선임이 돼서 바로 형사 합의를 했지만 검사는 기다리지 않고 구공판을 한 겁니다. 구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법원에 있는 판사님에게 공판을 제대로 열어서 징역을 살게 해주세요, 또는 뭐 벌금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는 징역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공판, 정식으로 공판을 열어주세요 하는 게 구공판입니다. 아까는 구약식은 약식으로 그냥 벌금만, 그 공판 열 필요 없이 그냥 벌금만 해주세요 하는 게 구약식인 반면에, 구공판은 정식으로 이걸 재판을 열어서 그 처벌해 주세요를 구할 때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서 합의가 좀 빨리 됐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구약식을 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6주니까 중상이긴 하지만은 다행히 합의를 했고 또 합의금을 충분히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상당히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사정을 듣고 선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벌금으로 구약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합의가 늦었기 때문에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는 검사는 판사님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피고인분은 의사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은 의사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든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할지라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업무상 어떤 과실로 인한 이런 범죄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지만, 일단 의사가 어떤 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면허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것을 제발 벌금으로 해주세요. 벌금으로 해주세요. 꼭 합의를 해주세요. 꼭 합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도 잘 해드렸고, 심지어 피해자분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처벌 불원서까지 추가로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했는데, 첫째는 물론 반성문이 합의서가 제일 큰 양형 자료이고, 두 번째는 반성문이죠. 세 번째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도로교통 교육을 이수하게끔 했습니다. 그 이수증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는 무려 150장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해서 가족 친지, 그 다음에 병원의 환자, 그 다음에 병원의 동료,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해서 거의 한 50장 정도 측해서 총 150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인지 검사 측에서 구형을 하게 되었는데, 구형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것입니다. 최후 변론으로서 저는 판사님에게 진술하길, 검사님이 벌금을 구형한 것처럼 벌금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판사님에게 읍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은 앞으로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선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신호 위반에 의해서 치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큼 다쳤는가에 따라서 구약식이 될 수도 있고 구공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경우이든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